안녕하세요. 네, 오늘 화랑미술제 줌인 신진작가 특별전에 참여하고 계신 김보경 작가님과 함께 작품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작가님과 함께 이야기를 이끌어갈 저는 미술평론가 김수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그 대표적인 아트페어라고 할 수 있죠. 올해로 42회를 맞은 이 화랑미술제라는 이 큰 무대에서 작가분이 많은 분들께 관심을 받고 계십니다. 이 화랑미술제에서는 그 기존의 그런 기성 작가들뿐만 아니라 주목할 만한 신진 작가들을 이런 줌인 특별전 같은 그런 기획을 통해서 많은 작가들을 이제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작년 같은 경우를 보면은 작년에 주민 특별전에 참여하신 작가님들을 보면은 주로 이제 회화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회화가 좀 강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그래도 회화도 어떤 다양한 결을 보이고 있는 그런 작가님들이 계시고 또 어떤 사진적인 그런 것들을 지향하는 그런 작품들 그리고 조각 그리고 입체적인 어떤 설치 작품들 이렇게 다양한 매체와 장르를 이렇게 선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께서 어떤 새로운 작품을 처음 접하실 때 보면은 좀 이해하기가 좀 쉽지를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간단한 팁을 드리자면은 어떤 작품의 그런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작품의 이제 형식입니다. 그래서 작품이 어떤 뭐 추상이냐 아니면 구체적인 형상을 다루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은 그 형식이 담고 있는 작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어떤 주제를 표현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은 작가가 그 내용을 통해서 어떠한 지향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제 파악하는 것이 좀 작품을 이렇게 바라보시는데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작가분 옆에 계시는데 작가분 소개하는 것을 잠깐 잊었네요. 작가분 잠시 관객분들께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보경 작가입니다. 저는 일상에서 외성을 가진 이미지들을 수집하고 그 이미지들을 해체하고 다시 재구성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김보경 작가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추상적인 그런 이제 회화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어떤 회화의 그런 정통성을 좀 주목을 하시면서 기존의 어떤 전통적인 회화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형식에서 크게 일단 형식적으로는 이렇게 벗어나고 있지 않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작품의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은 그와는 좀 상반되게 아주 우리가 경험하는 사소한 일상, 즉 작가가 경험하는 사소한 일상 가운데 특히 이제 우리는 수많은 대중매체로부터 시각 이미지 정보들을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그런 경험들을 하는데 그런 이제 대중매체가 설정하는 그런 어떤 상황성 안에서 수많은 그런 이미지 정보들을 가지고 수집을 해서 그 이미지를 이제 조합을 하고 또 해체를 하고 또 다시 재조합을 하고 또 다른 매체로 변환을 시키는 그러한 형태의 작업을 주로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예술에서 큰 뭐 거대한 미학적인 담론이나 뭐 그러한 뭐 심각한 어떻게 보면 그런 주제를 다룬다기보다는 우리 생활과 아주 밀접한 그런 이제 대중매체를 주제로 다루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옆에 이제 작가분이 계시니까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보다 작가님의 음성으로 직접 그 초기 작품부터 좀 작가님의 관점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작품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제 작업에서 초기 작업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전시하는 내용에 대해서 좀 차근차근 이야기를 나아가는 방식으로 오늘 토크를 준비를 했는데요. 우선 제 작업이 시작하게 된 것에 대한 처음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서울에 처음에 상경하게 되면서 20대 동안 거의 이사를 거의 한 9번 정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매번 새로운 공간을 맞이하게 되는데, 언제나 그 낯선 공간이 제 물건들로 채워지면서 그 공간이 좀 더 익숙해지게 되고, 금방 저에게 좀 안식처처럼 느껴지게 만들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계속 겪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들은, 우리가 복제된 공간에 살고 있지만, 원룸인 아파트 같은 그런 공간에 살고 있지만, 우리들 속에서 어떤 우리가 선택한 사물들이 어떻게 조화되고 어떻게 놓이게 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공간이 내 것으로 흡수된다라는 생각에서부터 제 작업은 출발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작업은 크게 이번에 3가지의 시리즈로 이번 토크를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2016년부터 시작했던 레이어드 컬러 시리즈 설명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는 2017년, 18년 동안 진행했던 컨버트 A to B인데요. 이 작업은 레이어드 컬러 시리즈 안에 있는 또 다른 프로젝트성 작품입니다. 그리고 지금 주민 부스에 있는 작품인 쓰러질 듯 쓰러지지 않는 균형, 이 시리즈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로 이미지들을 지속적으로 수집을 해오는 사람인데요. 저는 과거에서는 인쇄 매체를 계속 수집해왔어요. 근데 제가 이미지를 수집을 할 때는 그 안에 있는 사물을 본다기보다는 그들이 가지는 조형성을 바라봅니다. 뭐 잡지라든지 아니면은 홍보물 같은데 안에 뭐 자동차라든지 뭐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물체들이 있을 텐데요. 그것보다도 그 면과 면이 충돌하는 색의 조화라든지 혹은 면과 면이 만났을 때 새로운 패턴이 생겨나는 그런 부분에 저는 조금 더 매료를 느끼게 되면서 그 나머지 부분들을 찢어버리고 제가 느꼈던 부분만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미지들을 계속 수집을 하다 보니까 박스가 생겼는데 그거를 저는 좀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차근차근 종이에 붙여서 어떤 아카이빙 형식으로 남기려고 했던 시도가 저도 모르게 점점 그것들을 조화롭게 균형을 맞추면서 어떤 새로운 콜라주를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작품들이 이 콜라주 드로잉입니다. 그래서 이 드로잉들이 제 작업의 거의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드로잉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 이미지를 선택했던 이유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지더라고요. 내가 왜 이런 이미지에 끌리고 왜 이런 형태나 이런 색감을 이렇게 조화를 시켰을까라는 궁금증에서 시작했던 작업이 이 레이어드 컬러 시리즈 작업입니다. 이 시리즈는 그 콜라주 이미지에서 출발하는데요. 콜라주 이미지 안에 있는 정보들은 되게 많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제가 이 이미지를 선택했던 이유가 되는 부분만을 남기고 마치 추상회화처럼 이렇게 진행됐던 그런 작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패턴이 남을 수도 있고요. 어떤 색이 남을 수도 있고 그런 조형성이 남겨져 있는 면적이 좀 더 크게 보이기도 합니다. 제 작업에서는 중요한 부분들은 색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조색을 하는 그 과정을 엄청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미지를 만들어 나가는 그 과정 또한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색을 만드는 과정, 그리고 이미지를 조합해 나갈 때에 이미지를 만들어 나갈 때 제가 진행했던 순서, 이런 것들을 저는 좀 기록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작업 같은 경우는 제가 앞서 보여드렸던 그런 회화 이미지를 크롭해가지고 작은 이미지로 만들었었는데요. 제가 이 이미지를 가지고 온 이유는 이 다음 작품에서 제가 입체물을 만들게 돼요. 그 작업의 시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미지에서는 정면이 있고 옆면이 생기게 되는데요. 저는 회화에서 옆면이 이 그림에서 특히 강조되는데 옆면이라기보다는 하나의 구조물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리다 보니 그 정면에 있는 도형들의 뒷면이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뒷면의 궁금증을 제가 입체물로 표현한 작품이 다음 작품입니다. 근데 다음 시리즈에서는 단순히 입체로 넘어간다기보다는 제가 했던 그 모든 과정들을 총합적으로 집약적으로 보여주려고 했던 그런 작업인데요. 컨버트 A to B 시리즈입니다. 저는 디지털 이미지, 그러니까 아날로그 이미지로 이미지를 처음에 만드는데요. 그거를 스캔을 해가지고 이미지를 디지털화 시켜요. 그래서 디지털로 이미지를 조금 색을 지운다든지 혹은 그런 도형들을 따로 만든다든지 이런 작업을 컴퓨터 안에서 하는데요. 이 디지털로 된 이미지를 다시 아날로그적인 그런 회화라는 매체로 옮기게 됩니다. 근데 저는 이런 회화뿐만이 아니라 조각, 드로잉 이런 여러 가지 형식으로도 표현을 하는 건데요. 그래서 그 사이사이에 일어나는 변환하는 그 사이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관찰자의 입장에서 했던 기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이미지가 바로 제가 처음 보여드렸던 콜라주 드로잉을 디지털로 변환하는 그 과정 중에 있는 사진을 제가 보여드리는 건데요. 저는 포토샵과 일러스트를 많이 활용을 하는데 그 안에서 제가 가지고 노는 것 같아요. 이 도형들을. 그래서 그 과정 중에 나온 어떤 나열식인데도 저는 이 부분도 되게 재밌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 이미지도 저장을 해놓고 지우지 못하고 있거든요. 사실 이 파일 자체는 작업을 위한 과정의 일부였지만 저한테는 또 다른 작업으로 느껴지게 되는 그런 폴더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가지고 왔고요. 그래서 아까 컨버트 A2B 시리즈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자면 이 시리즈에서는 저는 한 콜라주 드로잉에서 시작해서 하나의 전시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콜라주 드로잉에서 출발한 회화, 드로잉, 입체 이 모든 것을 하나의 전시장에 놓고 관람자들이 하나로 묶어서 감상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진행했던 작업인데요. 이게 바로 그 회화로 옮겨진 그런 작품인데 이쯤부터는 제가 더 강박적으로 좀 시작하게 됐는데 제가 물감을 섞는 색깔을 기록을 했었어요. 뭐 그람수라든지 아니면 제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왜냐면 그 색감을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컸어요. 그래서 언제든 다시 만들고 싶다라는 놓치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도 컸고요. 그래서 그에 대한 기록이 바로 이 드로잉인데요. 한쪽에 떨어져 있는 저 드로잉이 바로 순서를 기록한 것이고요. 그리고 다른 쪽에 모여 있는 아이들은 각각의 조각들에 대한 정보들입니다. 뭐 크기라든지 형태라든지 혹은 색 같은 정보들이 여기에 담겨 있고요. 그리고 이 작업이 바로 입체로 표현한 그런 작품입니다. 이 색을 만들 때는 아까 제가 기록했던 그 기록을 바탕으로 만든 새롭게 제작한 컬러인데요. 어떻게 보면 제가 재현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100% 같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서 생겨나는 오류에 오류를 더해서 새롭게 생겨나는 그런 어긋남
같은 것들을 계속 관찰하는 관찰자의 입장으로서 진행했던 작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제가 2022년부터 시작인데요. 제가 한 2, 3년 동안 작업을 못하는 시기가 있었어요. 그 이유는 제가 작업을 진행하면서 뭔가 작업에 진행하는 속도와 제 삶의 속도가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업을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이 머리에서 진행되는 것들과 실제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에 다가갈 수가 없어가지고 잠깐 쉬게 되었는데, 근데 제가 수집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어요. 계속 수집하고 다시 재조합하고 수집하고 이런 일들을 반복하고 하다 보니까 제가 한 가지 느낀 것은 이때까지는 제가 어떤 그 제작하는 제작 과정에 굉장히 몰두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더 나의 목소리를 조금 더 들어보자 라는 생각에 시작한 작업이 이번 시리즈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설명하신 부분은 이번 전시작 전까지 작업하신 그런 이제 초기 작품에 관한 이제 경향에 관해서 지금 소개를 좀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작가님께서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이미지를 어찌 보면은 좀 강박적으로 좀 수집을 하고, 그리고 굉장히 성실하게 이제 관찰자 시점에서 일기를 쓰듯이 굉장히 다양한 매체로부터 이미지를 이제 수집을 하였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미지와 내가 이제 관계를 맺는 그러한 과정이 좀 몇 년 동안 쭉 전개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비평문에도 이미지와 관계 맺기 해서 콜라주 드로잉이라는 이제 그렇게 제가 이제 표현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미지를 이제 수집하고 조합을 해서, 그런데 그것들을 어떻게 보면 좀 일면 그 무의식적으로 좀 무작위적으로, 왜냐하면 굉장히 다양한 그러한 뭐 패턴도 있고 다양한 경향으로부터 이제 수집이 된 거기 때문에 좀 무작위적으로 이렇게 조합을 하고, 또 그 조합된 이미지를 해체하고 다시 이제 재결합하면서 다른 매체로 이제 뭐 입체적 그런 경향의 그런 작품으로 이제 변환이 되는 그런 이제 과정을 이제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어떻게 보면은 작가님 말씀을 들어보면은 굉장히 좀 강박적이면서도 좀 그 이면에는 굉장히 좀 이성적인 그런 논리, 그런 것들이 좀 투영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뭐 무작위성이나 어떤 굉장히 직관력이 그런 작동하는 그러한 이제 수집 과정을 보면은 또 일면 좀 우연성 같은 그런 요소가 이제 투영이 되고 있는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미지에 대한 그런 관점이 작가님의 그런 키워드가 될 수 있겠다. 작가님의 작업에 키워드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이제 말씀을 해 주셨다시피 작업에 어떤 좀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그러니까 초기 작품에는 어떤 외부의 현상들, 외부의 어떤 이미지 정보들,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외부의 현상으로부터 작품으로 이제 끌어들여서 작업을 전개를 했다면, 이제는 본인의 이제 어떤 내적 심리로 좀 방향을 좀 안으로 향내적인 그런 이제 관점으로 좀 전환이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기록이나 어떤 일기를 쓰듯이 그런 활동보다는 자신의 이제 감정, 그리고 이미지를 수집하고 이미지를 다루는, 또 작업을 하면서 벌어지는 그런 이제 상황성, 일종의 그런 상황성에 좀 더 집중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제 내면의 소리에 좀 더 이제 귀를 기울이고 좀 회상을 하는, 그리고 좀 감정적인 그런 요소들이 그 이전의 작업보다는 좀 더 많이 투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러면서 또 이제 형식적으로도 어떤 변화들이 좀 감지가 되는데요. 그러면 요번에 이제 주민특별전에 지금 전시가 되고 있는 그
작품들 신작이 되겠는데요. 그 작품들 최근작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이번에 이 작업을 하면서 작년에 제가 진행했던 개인전에 대한 영상이 약간 한 1분 정도 있어가지고 그것 좀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왔거든요. 제가 2023년에 동작아트 갤러리에서 개인전을 했는데 동작문화재단에서 하는 전시 공간 지원 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했던 전시입니다. 지금 주민특별전에 있는 작품들도 일부 있고요. 그 외의 작품들 포함해서 한 20여 점 정도의 작품들이 전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들이 지금 주민 부스에 있는데요. 혹시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사진을 이렇게 담아왔고요. 우선 작품에 대해서 세세하게 하나하나 조금 설명드리자면 우선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거의 초기 작업이에요. 이 시리즈의 거의 초기 작업. 그래서 가장 크게 달라진 지점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비해서 자유도가 높아졌는데요. 그것은 제가 이미지를 조합하는 과정에서 디지털 매체가 조금 더 활용이 되었다는 지점이에요. 제가 지금까지는 어떤 종이로 좀 찢어서 붙이고 하는 그런 작업들을 많이 했는데 그것들은 뭔가 자유도가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너무 아끼는 그런 조각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쓰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디지털 매체로 오다 보니까 크기의 변환도 생기고 그리고 색의 변환 그리고 무한히 복제가 가능하다는 지점에서 제가 조금 더 자유롭게 표현을 하고 조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군데군데 저의 드로잉까지 포함되어 있고요. 이 작업도 마찬가지로 거의 방금 보여드렸던 감각의 속도와 마찬가지로 거의 초반에 같이 진행됐던 그런 작업입니다. 이 작업에서도 제가 굉장히 자유로운 선을 쓰기도 한데 군데군데 좀 드로잉 같은 것들을 추가하면서 그 면들이 부딪힐 듯 말 듯 아슬아슬한 그런 구간들도 좀 생기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작업 같은 경우에는 제목이 균형을 바라보는 정원의 새벽인데요. 저는 새벽에 주로 작업실에 많이 있는데요. 새벽에 작업실의 창가를 바라보면은 그 푸르스름한 그 빛들 사이로 좀 물건들이 되게 흐릿하게 보이잖아요. 근데 그 알 수 없는 그 선의 그 라인들이 충돌하면서 뭔가 그 자체로서 에너지를 좀 발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런 것 안에서 어떤 그들만의 그 새벽의 공기에서 무게감이 있다는 것이 좀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런 에너지 같은 것들을 표현하고자 했던 그런 작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의 야생화라는 이 작품은 저의 개인적인 사연이 조금 담겨 있는데요. 제가 제가 집이 부산인데 부산의 본가에 저희 아버지께서 굉장히 어떤 여러 외부 활동을 하시면서 모아온 트로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게 책장에 쭈루룩 나열되어 있는데 그것들을 어느 날 이제 몇 개만 빼고 다 버린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네, 저희 아버지께서 그런 상징성이 강한 물건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크다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아버지의 그 섭섭함이 좀 전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그런 실질적인 물질은 아니지만 그 상징성을 담고 있는 또 다른 트로피의 또 다른 무언가를 만들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작업을 진행을 했는데요. 뭔가 그 트로피 자체에서는 그게 있잖아요. 뭔가 이 사람 그 물질 자체보다는 그 사람의 시간이나 노력이나 그리고 그 자체로 담긴 의미들이 큰데 마치 이것이 아버지의 청춘을 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들게 하시는 것 같아서 그것들을 다시 되살려서 이 그림에 좀 담아서 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게 단순히 아버지에게 전달한다라기보다는 또 한편으로는 저에게 주는 트로피 같이 좀 느껴지기도 했던 그런 작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재밌게 작업을 했었고요. 이 작업은 아까 보여드렸던 Convert A to B 시리즈에서 나왔던 그 입체물과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했는데 그때와 달라진 지점은 색이 빠졌다는 거예요. 이 작업 같은 경우에는 주민 부스에 없는데 왜 가져왔을까라고 생각이 드실 텐데 주민 부스에 있는 드로잉을 설명드리고자 제가 이 작업을 가지고 왔어요. 이때까지는 제가 색에 굉장히 민감하고 그것에 대해서 중시하는 그런 작업을 해왔었는데요. 이 작업을 하게 되면서 빛과 그림자가 있고 어떤 선 같은 것들 그리고 형태 이런 것에도 저는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는 사람이라는 걸 좀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주민 부스에 있는 이 드로잉 작업을 진행했던 건데요. 흑백으로 작업을 하게 되면서 조금 더 그 조형성이 저한테는 조금 더 크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최근에 했던 작업인데 저한테는 좀 애착이 큰 그런 작업이고 새로운 작업의 시작점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작업입니다. 그리고 이 작업부터는 조금 느낌이 달라져요. 왜냐하면 제가 가장 최근에 진행했던 그런 작업인데요. 저는 최근에 들어서 계속 추상을 해오다가 점점 구상과 가까워진 그림을 그리다가 어느 순간 정물화를 그리고 싶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리고 싶은 정물화는 일반적인 정물화라기보다는 소스와 소스가 결합된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그런 정물화를 그려보고 싶었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제가 새롭게 마주하는 어떤 새로운 선택들 앞에 계속 서고 싶더라고요. 일상에서 계속 마주하는 그런 루틴화된 삶 안에서 작업 안에서라도 조금 그런 것들을 깨는 작업을 하면서 저를 계속 좀 다르게 변형시켜 오고 그리고 다르게 저를 표현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시작했던 작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작품도 방금 작업이랑 마찬가지로 정물화 시리즈의 일부인데요. 이 둘 중에서는 원테이블 아일랜드 이 작품이 주민 부스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작업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드렸는데 제 작품에서는 조금 더 과거에서는 조형성이라든지 조금 더 이성적인 느낌의 작업을 해왔다면 최근에 작업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보셨다면 저의 감정이나 그때그때 느껴지는 상황에 따라서 이미지를 만들었다라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저는 이미지를 수집할 때는 계속 무의식적으로 수집을 합니다. 그러면서 저의 감각을 계속 확인하고 계속 발견하고 그러길 바라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말씀을 들어보셨다시피 굉장히 개인적인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작품을 그냥 시각적으로 접했을 때는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그런 지점들이 많거든요. 그게 이제 현대미술의 가장 큰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한 단면을 또 보여주는 가장 이제 특징적인 면이 이제 김보경 작가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그 요번에 이제 전시작, 특히 요번에 전시작 보면은 작품의 제목을 보시면은 아 이게 도대체 뭐 어떤 서사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뭐 그런 이제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제목을 또 어떻게 보면은 뭐 무작위적으로 어떤 선택에 의한 그러한 방법론에 의해서 제목을 정하신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러면 그 제목을 그 단어를 수집하는 일종의 이제 단어를 수집하는 그런 행위 또 이제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제목을 설정하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아까 제목을 보셨을 때 조금 추상적으로 느껴지시고 굉장히 이게 무슨 소리지? 하는 느낌을 느끼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이미지를 수집하는 것처럼 텍스트도 수집을 해서 따로 폴더를 만들어 놔요. 그래서 작품을 제작을 완성을 하게 되면 제가 느꼈던 그림을 그릴 때 느꼈던 그런 감정이나 그리고 제가 그때 당시에 느꼈던 그런 상황 같은 것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이미지들에 적합한 단어들을 선택하는데요. 단어들을 조합을 할 때는 명확한 제시라기보다는 작품에서 느껴지는 것에 대한 힌트를 주고 싶었어요. 너무 제목에서 명확하게 전달해버리면 그 상상력을 제한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추상적인 느낌의 단어들을 조합하기도 하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것 제 이야기를 넌지시 약간 힌트처럼 전달해 드리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제가 제목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제목 짓는 일도 작업하는 거와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계속 이제 작가님께서 작가 노트를 통해서도 그렇고 저와 이제 인터뷰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자신은 이제 그 수많은 이미지를 수집할 때 무작위성을 강조한다. 이게 무작위라는 단어를 많이 쓰셨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제 무작위성이다 하면은 굉장히 즉흥적이고 좀 감각적이고 좀 우연적인 요소가 많이 투영될 것 같다. 이러한 느낌이 좀 드는데 사실은 우리가 첫눈에 작가님의 작품을 접했을 때는 굉장히 좀 정제된 이미지 그리고 어떤 기하학적인 패턴들 그리고 정적이고 한편으로는 이제 이성적인 그런 단면들을 많이 좀 느끼셨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무작위성의 어떤 그런 즉흥성 그런 행위들과 어떤 균형을 계속 그 안에서 무작위성의 그런 즉흥성 안에서 균형을 작가 스스로 이미지 간에 이제 관계를 맺으면서 균형을 계속해서 찾고자 하는 그러한 시도들이 보이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을 또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전 작품이 어떻게 보면은 뭐 생면이나 선이나 그리고 어떤 이제 패턴 그런 이제 기하학적인 그런 조형성이 좀 강조가 되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 이제 최근작 그리고 요번에 이제 선보인 이 전시작을 보면은 그러한 이제 기하학적인 평면적인 그런 지향성이 굉장히 강했는데 이제 현재 작품을 보면은 뭐 볼륨이 생긴다던가 또 그림자를 투영을 하고 그리고 어떤 구체적인 것 같은 같은 그런 구체성을 띈 그런 이제 형상들이 이제 등장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조형적으로는 그런 이제 변화들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변화들이 아까 이제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자신의 그런 외부 현상에서 자신의 이제 내부로 향하는 그러한 이제 변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형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그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작가님께서 또 하나의 이제 중요한 키워드로 이제 회화나 어떤 드로잉에서 다양한 이제 매체로 변환이 되는 그러니까 변환이라는 그런 키워드를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물론 회화의 정통성을 좀 추구를 하시는 것도 같고 회화에서 출발을 했지만
어떤 입체성을 좀 지향을 하시는 그런 과정들이 중간에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어떤 회화의 그 옆 측면을 강조한다던가, 그리고 디지털 드로잉을 통해서 이제 입체적인 어떤 조각적인 그런 요소가 투영이 된 그런 작품들을 이제 발표를 하셨는데, 그 이제 변환이 되는 과정에 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우선 저는 맨 처음에는 아날로그적인 이미지에서 출발해서 디지털로 변환하고 다시 아날로그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다 아우르는 세대예요. 저희 세대라면 비슷하게 아실 텐데, 어렸을 때는 뭐 친구 집에 문을 두드리고 누구야 나와라 이렇게 해가지고 놀던 시절부터 이제 최근에 제가 대학생 때 처음으로 스마트폰을 만지게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문자 값이 아깝지 않을 만큼 카톡을 계속하고 단톡방이 생기고 이런 과정들을 다 아우르게 되면서 제가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그 변환 사이를 좀 자연스럽게 관찰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래도 아날로그에 조금 더 편안했기 때문에 그런 아날로그 이미지에서부터 출발을 했지만 그것들을 디지털로 가지고 오고 다시 회화로 옮기는데 그 사이에서 생겨나는 어떤 소멸하는 지점, 생겨나는 지점에 대한 관심이 있었는데 여기에는 제가 가지고 오지 않았지만 그 중간에 했던 작업이 있었어요. 어떤 현장의 이미지를 가지고 가서 거기에서 현장에서 사진을 찍어서 그 현장에서 찍어온 사진을 약간 포토샵에서 약간 컬러칩 만들듯이 컬러칩을 작업실에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컬러칩 만든 걸 다시 그 현장에 가지고 와서 붙였거든요. 그래서 그날 봤던 그 사진의 이미지가 어떤 디지털로 옮겨가게 되고 다시 그것을 인쇄하게 되면 그 사이사이에 생겨나는 매체나 어떤 디바이스 때문에 변화하는 색감들이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처음 바뀔 때보다 2번, 3번, 4번 바뀌게 되면은 아예 처음에 제가 원했던 색깔과는 아예 다른 색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저는 그것을 나쁘게 바라본다기보단 그 사이에서 새롭게 생겨나는 것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사라지는 것들에 대한 관찰을 조금 더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보여주는 저의 회화 작품을 잠깐 보여드리자면, 이 천사의 야생화 작품을 좀 기억해 주세요. 이 작품에서 일부가 이 무중력소 확장이거든요. 현장에 있으니까 가서 감상하시면서 좀 생각하시면 조금 더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들이 확대되면서 새롭게 생겨나는 이미지, 그리고 축소되면서 사라지는 것들, 그런 정보에 대한 이야기도 제가 조금 더 관심이 있어서 많이 했었고요. 이런 변환을 하면서 제가 느꼈던 감각들을 회화로 표현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뭐 모든 대부분의 작가들이 현대미술에서 대부분의 작가들이 마찬가지겠지만, 작가님 같은 경우는 그 아주 사소한 개인적인 그 일상을 통해서 어떤 미적인 것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자 노력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하나의 그 각 개인의 경험이 미적인 것으로 승화되는 과정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렇게 그 이미지와 관계 맺기를 통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굉장히 성실하게 지금 이미지 수집을 좀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지와 관계 맺기, 그리고 이미지에 대한 어떤 작가의 독특한 관점, 그런 이제 모든 뭐 작가들, 모든 어떤 조형 예술이 그렇겠지만 이미지를 다루는 것이 사실은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발터 베냐민이라는 독일의 이론가는 현대 사회에서 문맹이 뭐 언어나 그 문자를 읽어내지 못하는 것이 문맹이 아니라 이미지를 나만의 관점으로
해석해내지 못하는 것이 문맹과 같다. 뭐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미지를 다루는 것, 그리고 이미지를 수많은 대중 매체로부터 우리가 이미지를 뭐 자이든 타이든 굉장히 많이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데요. 그리고 작가님 작품에서 이제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 어떤 무의식적으로, 무자기적으로 이미지 정보들을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데, 그래서 그런 이미지와 어떻게 개인이 작가들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이제 일상 가운데서도 이미지와 어떻게 관계를 맺는가, 이것에 따라서 한 개인의 삶의 질이 또 이렇게 바뀌는 것도 같습니다. 네, 그런 생각을 이제 작가님의 작품을 보면서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작가님께서 너무나 지금 차분하게 설명을 너무나 잘 해주시고, 또 다양한 방법으로 또 영상도 보여주시고, 이렇게 굉장히 친절하게 소개를 잘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작품에 관한 얘기는 자세히 잘 들어본 것 같은데요. 작가님께서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 향후에 뭐 계획이나 또 이번 전시 작품을 보실 이제 관람객 분들한테 뭐 관람하실 때 이제 팁이나 어떤 전하시고자 하는 그런 이제 메시지가 있으시다면은 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우선 저는 이 작업을 하는 그 과정 안에서는 선택에 대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굉장히 많은 선택 앞에 놓이게 되잖아요. 뭐 여기에 오늘 올까 말까, 여기 앉아서 이걸 들을까 말까, 이런 고민에서부터 인생의 정말 중요한 순간까지 굉장히 많은 선택을 하게 되고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그런 선택들이 굉장히 무작위적으로 펼쳐져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제가 조용히 가만히 이 세상을 들여다봤을 때는 그것들이 생각보다 조화롭고, 그리고 그 나름대로 균형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제가 이 작품에 좀 담아내고자 좀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그림 그리면서도 많은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 작업을 보시면서 그런 선택을 잘못했더라도, 혹은 그 선택이 완벽하지 않아도, 시간을 되돌리고 싶을 만큼 막 나를 질책하는 일이 있어도 제 작업을 보고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셨으면 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작품 부스에 가셔서 좀 한 번 더 차분하게 관람을 좀 해보시면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많은 관람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작품을 보시면서 또 오늘 이제 설명을 들으시면서 작가님께 좀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질문 편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어떤 사소한 그런 질문도 좋을 것 같아요. 괜히 이제 쑥스러워서 질문을 잘 못 하시는데. 네. 네, 안녕하세요. 그 작품 설명 너무 잘 들었고 좋은 작품 볼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그 작품 크기랑 제작 시간 좀 궁금한데요. 혹시 왜냐하면 저도 조금 굉장히 꼼꼼하게 좀 모든 뭐 생활이라든지 뭐 만들 때 하는 편이다 보니까 시간이 한정없이 가다 보면 이제 그만해야 되나 싶을 때 끝낼까 말까 그런 고민이 엄청 많거든요. 그러면은 나중에 보면 끝낼 때가 아니었나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혹시 작업 시간을 일정 좀 셋업을 해놓고 그 여지상에서 끝내시는지 아니면은 또 다른 고민이 있으실지도 궁금하고, 그리고 부스 안에 있는 작업들 중에 큰 작품도 있긴 합니다만 뭐 더 큰 100호나 뭐 200호 이렇게 넘어가는 거 기획을 좀 하셨는 적이 있었는지, 아니면은 추후에 뭐 계획이 있는지 그런 것도 조금 궁금합니다. 네, 우선 감사합니다. 저는 작업을 할 때 어떤 작업의 기간을 제한해 두고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유화 작업을 하다 보니까 여러 점을 동시에 놓고 작업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젤을 2개, 3개 놔두고 돌아다니면서 작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젤 여러 개, 테이블 여러 개 해놓고 여기서 그렸다가 또 이게 지겨우면 저리로 갔다가 이런 식으로도 작업을 많이 하게 되는데, 보통 한 2-3점 정도 동시에 진행을 하곤 하는데요.
제가 보통 작업을 할 때 제 감정에 대해서 조금 더 심취해서 좀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조금 안 들면 다음 작업으로 또 넘어가기도 해요. 완성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다시 그 마음이 들었을 때 그 자리에 앉게 되거든요. 그래서 시간은 사실 측정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고요. 제가 작업을 할 때, 그런 여러 가지의 작업을 하는 동시에 제가 큰 생각을 하나 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의 시리즈를 한다기보다는 한 시리즈를 동시에 진행을 하는 편이고요. 보통 한 2점 그리는데 한 달 걸리는 것 같기도 하고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기 부스에 걸려있는 가장 큰 두 작품이 백호 작품인데요. 최근 작업 시리즈, 그러니까 쓰러질 듯 쓰러지지 않는 균형. 이 시리즈는 백호가 최대 크기로 작업을 했었는데 사실은 더 큰 거를 하고 싶기는 해요. 근데 최근에 캔버스 값도 많이 오르고 해서 아직은 쉽게 도전을 못 했는데 이제 도전을 계속 하고 싶고 그 전에는 한 150호 정도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공간과 그런 제약이 없다면 사이즈를 더 키우고 싶기도 하고요. 저는 최근에는 좀 수채화 작업을 좀 크게 해보는 것도 재밌겠다. 과슈나 수채화 작업을 크게 해보는 것도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사이즈는 그 종이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좀 대형 작품도 해보고 싶은 욕심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인을 가지고 작업하면서 본인을 가지고 노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본인이 점점 발전하는 게 막 즐거워하면서 본인을 확장시키는 거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천사의 야생화에서 저 그림이 나올 때까지 처음에 뭐를 했을까 그게 너무 궁금해요. 그 제목하고는 우리가 딱 보면 안 어울리잖아요. 우리 모르잖아요. 근데 저거를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을까 그게 너무 궁금해요. 처음에는 사실 정말 제 마음이 가는 대로 손이 움직이기는 합니다. 아까 계속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무의식적으로 진행을 하는데요. 그래서 제 생각과 감각에 더 집중하는 것 같아요. 뭐 이런 작업을 할 때는 오히려 음악도 듣지 않고 아무것도 듣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하고 제 목소리에만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페인팅으로 옮길 때는 뭐 음악을 듣기도 하고 하지만 제일 처음에 이 이미지를 구상하는 그 시점에서는 정말 저와 소통하는 그 시간이기 때문에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진짜 에너지가 다 빠질 만큼의 그런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순간에는 저도 사실 기억은 잘 안 나거든요. 도대체 어떻게 이걸 했는지. 그 정도로 저는 이 이미지를 제작하는 그 시간만큼은 그리는 시간만큼 좀 소중하게 생각하고는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제가 작업 안에서 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해 주신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저는 그것 때문에 계속 작업을 이어나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랑 소통하는 유일한 시간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림 그리는 시간이 너무 행복하고 그리고 이 시간, 공간이 주어지는 것에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네, 그렇게 작업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한 가지만 더 여쭙고 싶은데 너무 행복하신 분 같거든요. 근데 요즘 청년들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이 청년들한테 어떤 말을 좀 해주고 싶으면 나처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런 말 하나만 해주실래요? 청년들한테. 갑자기 이렇게 울컥하는
우리 이제 관람객분께서 너무나 작가님의 그 이야기에 몰입을 잘 해주시고 애정이 담뿍 담긴 그런 질문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가님이 너무 이제 감정이 이제 섬세하셔가지고 지금 살짝 좀 감동도 하시고 좀 울컥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약간 저의 어린 시절을 저는 생각하면은 굉장히 힘들거든요. 왜냐면 그때는 어떤 큰 일이 있었던 건 아닌데 그냥 제 자신이랑 싸워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과거를 떠올리기가 너무 싫은데 그 과거와 저를 연결시켜주는 유일한 창구가 바로 작업이었어요. 그래서 이 작업이 과거의 저와 약간 화해하는 일종의 수단 같은 것 같기도 하고 연결해주는 매개체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들에게 저도 청년이지만 어떤 무언가를 한다기보다는 자신의 목소리를 조금 더 듣고 나와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누면 어떨까, 자신이랑 화해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작가님께서 그런 이제 과거의 그림자를 걷어내시고 그리고 작품을 통해서 앞으로 더 활발하게 활동을 잘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또 뭐 궁금한 점 있으실까요? 저 궁금한 점은 아니고 저 그림을 좋아하는 청년인데 제가 사실 저는 작가도 아니고 예술가도 아니지만 사실 캠퍼스 앞에 앉았을 때 그 어느 때보다 솔직할 수 있어서 그 하얀색 공간 앞에서는 너무나도 스스로가 솔직할 수 있어서 그림을 취미로 가지는 학생인데 그렇게 그려놓은 작가님은 얼마나 그거를 좀 고민을 하시고 그려놓은 거를 너무나도 개인적인 이야기를 세상에 내놓는 것에 대한 그 용기가 너무 대단하다고 느껴졌고 그래서 저도 작가님의 작품을 이렇게 들어보고 보니까 계속 그림을 그냥 그려야겠다. 누가 뭐 봐주지 않던 내가 봐주면 되니까 그냥 취미로서라도 그림을 그려야겠다라는 용기를 방금 너무 받은 것 같아서 그냥 그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공감이 많이 가는 그런 따뜻한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작가님, 아니 괜찮아요. 우리 이런 뭐 토크에서 뭐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작가님께서 더 앞으로 더 이렇게 성장하실 수 있는 그런 이제 계기가 분명히 되실 거예요. 네. 자, 또 어떤 뭐 궁금하신 점이나 뭐 말씀 있으실까요? 나중에 돌아가셔서 아쉬웠다 이렇게 그때 질문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편하게 예. 건축가가 하나씩 이제 도안을 작성하고 그걸 구조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도안을 완성하는 과정까지 일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본인이 최종적으로 좀 구축하고 싶은 아카이빙이나 그런 이미지의 모습은 어떤 건지 혹시 생각하신 게 있다면 궁금합니다. 제가 초기 작업 진행할 때 실제로 그 건축 도면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그 건축 도면이나 아니면 통계 자료 같은 것들이 너무 예뻐가지고 그것에 관련된 그냥 이미지를 보려고 그것에 관련된 책들을 봤어요. 뭐 텍스트는 하나도 읽지 않고 그것에 대한 이미지를 제가 계속 보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어떤 구체적인 이미지가 딱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 더 구조적인 이야기보다 조금 더 저의 이야기로 조금 더 많이 다가가게 될 것 같아요. 지금 제 이야기를 한 거의 시작점에 가까운 작업들인데 조금 더 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될 것 같고 저는 세상을 굉장히 사소하지만 좀 새롭게 보는 사람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일상이 똑같은 상황에서도 사소한 것이 다르잖아요. 그 사소한 다름을 조금 더 작업으로 좀 녹여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쪽의 방향으로 작업이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 뭐 질문 있으실까요? 네. 네, 저 이제 부산을 좀 좋아하는 청년인데요. 그래서 근데 제가 작가님을 이번 화랑미술제를 통해서 처음 알게 됐는데 그 이제 고향이 부산이라고 하셨잖아요. 혹시 그 부산, 그러니까 고향을 소재로 한 작품도 계획이 혹시 있으신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제가 고향은 부산이긴 한데 제가 거의 딱 20살 되자마자 서울에 올라왔고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좀 제가 많이 돌아다니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학업을 하고 이것저것 하고 하다 보니까 또 그렇게 많이 저한테는 크게 제 삶에 크게 영향을 미친 느낌은 좀 들지 않았는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서울에 왔을 때 느꼈던 이 회색 도시 느낌 이런 것에 조금 더 영향을 받아서 작업을 진행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만약에 제가 살아가는 그 과정 안에서 부산을 가게 되면 거기에서 거주를 하게 되면 또 작업이 달라질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게 부산이건 혹은 뭐 제주도이건 어느 장소에 가건 그 장소가 저한테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네. 답변이 되셨나요? 안 그래도 저도 이제 인터뷰하면서 고향이 이제 부산이신데 작업을 보니까 그런 요소들이 하나도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질문을 드렸었거든요, 저도. 예. 근데 이제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제 좀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고자 하는데요. 오늘 이제 관람객분들의 이제 질문을 또 이제 들어보니까 이 작가분께 굉장히 이제 애정을 가지고 이렇게 응원을 많이 하고 계신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김보경 작가님의 그 향후 행보에 관해서 많은 이제 관심도 보여주시고 또 응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